사랑과 영혼. 1990년 전 세계 관객들을 눈물 짓게 만든 한 편의 영화가 개봉합니다. 사랑과 죽음, 그리고 영혼의 존재를 통해 우리 안의 감정 깊숙한 곳을 건드렸던 작품. 바로 영화 사랑과 영혼입니다. 당시 이 작품은 로맨스와 판타지, 범죄 스릴러의 요소를 하나로 녹여낸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았고, 패트릭 스웨이지, 데미 무어, 그리고 우피 골드버그라는 세 배우의 연기는 시대를 초월해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작품은 죽음을 소재로 한 로맨스임에도 불구하고 무겁지 않고 따뜻한 유머와 감성을 잃지 않았고, 특히 도자기 장면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진짜 힘은 사랑의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 샘과 몰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샘 위트와 몰리 젠슨. 두 사람은 뉴욕의 한 고풍스러운 로프트 아파트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샘은 대형 은행의 금융 분석가로 진지하고 과묵하지만 몰리에겐 한없이 따뜻한 남자. 몰리는 예술가로 조각 작업에 열정을 쏟는 자유로운 영혼이죠. 벽을 허물고 먼지를 날리며 로프트를 개조해가는 장면. 그곳엔 웃음과 장난이 넘칩니다. 두 사람은 붓질을 하다가 물감을 던지고 몸을 부딪히며 사랑을 나누고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통하는 연인입니다. 그들의 친구 칼 브루노도 종종 등장합니다. 샘의 직장 동료이자 절친. 늘 함께 어울리며 웃음을 나누지만 관객은 이 인물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렇게 사랑은 평온하게 이어지고 영화는 갑작스럽게 너무도 조용히 비극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어느 날 밤 샘과 몰리는 공연을 보고 귀가합니다. 달빛 아래 조용한 거리, 몰리는 샘의 팔에 기대고 샘은 그녀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그러던 그 순간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 다가옵니다. 강도였습니다. 샘은 몰리를 보호하려 몸을 막아섭니다. 몸싸움 끝에 총성이 울립니다. 그 순간 샘은 자기 몸이 쓰러지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곧 자신의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자각하게 되죠. 몰리는 울부짖으며 샘을 부르지만 샘은 그녀를 만질 수도 말을 걸 수도 없습니다. 그는 이미 이승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충격. 몰리의 절규. 거리엔 구급차가 도착하고 샘의 시신이 덮입니다. 샘은 모든 걸 바라보며 그저 서 있기만 할 뿐입니다. 관객은 그 순간부터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 지켜주고 싶은 영혼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샘은 자신의 죽음에 얽힌 이유를 모르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는 몰리 곁에 머물며 그녀를 향한 마음만으로 떠나지 못하고 있죠. 그를 데려가려는 빛도 등장하지만 그는 그 빛을 외면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는 그 자리에 머뭅니다. 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그녀는 샘이 남긴 셔츠를 껴안은 채 울고 조각 작업을 하려다 멍하니 붓을 놓쳐버립니다. 샘은 그녀를 위로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하죠. 그런 그에게도 감각은 있습니다. 슬픔, 분노, 불안, 그리고 위험의 기운. 샘은 우연히 칼과 어떤 낯선 남자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칼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계획한 범죄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샘은 경악합니다. 몰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는 이승에 남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샘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몰리는 점점 슬픔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그녀 주변을 서성이는 칼의 존재는 불안감을 키워갔죠. 그리고 샘은 칼이 몰리마저 위험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샘에게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거리 한쪽 싸구려 영매 간판이 내걸린 허름한 점집. 그 안엔 제멋대로인 말투, 화려한 옷차림, 가짜 영매 오다 매의 브라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진짜 영혼과 소통하지 못했던 사기꾼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에게 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오다 매 본인도 기겁하며 도망치려 합니다. 이 목소리는 뭐야? 이거 진짜야? 아니 난 지금 뭐 들은 거야? 샘은 그녀를 설득합니다. 내 말을 들을 수 있잖아. 날 도와줘, 제발. 오다 매는 자신의 능력에 당황하지만 점차 샘의 절박한 호소에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자신에게 진짜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샘은 오다 매를 데리고 몰리의 집 앞으로 갑니다. 오다 매는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나 샘 위트라는 사람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어요. 몰리는 처음엔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샘은 죽었고 이 여자는 이상한 차림의 낯선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오다 매는 샘만이 알고 있는 아주 사적인 이야기, 예를 들면 그날 파란 셔츠에 묻은 점토 자국, 몰리가 혼자 남아 흐느꼈던 그날 밤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몰리는 충격을 받죠. 그녀의 눈에는 믿음과 의심이 엇갈리는 복잡한 감정이 스칩니다. 샘은 절박하게 칼이 너를 노리고 있어라고 전하게 하고 오다 매는 샘의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몰리는 처음엔 경계하지만 점차 샘의 말들이 진짜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목소리가 이 낯선 여성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것입니다. 몰리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도자기 작업에 몰두합니다. 늦은 밤, 어두운 조명 아래 조용히 흘러나오는 음악. 그건 바로 언체인드 멜로디. 몰리는 손끝으로 진흙을 만지며 집중하지만 어느새 샘의 기운이 그녀 곁에 다가옵니다. 비록 그는 만질 수 없지만 그녀의 손을 감싸는 듯한 영혼의 교감이 느껴집니다. 화면은 두 사람의 실루엣을 겹쳐 비추고 샘의 영혼은 몰리의 등을 감싸 듯 다가섭니다. 그들의 손이 진흙 위에서 겹쳐지고 슬로우 모션처럼 음악은 서서히 고조되며 장면은 잊지 못할 명장면으로 남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사에서 가장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관객은 이 짧은 교감에 눈물을 흘리고 사랑이란 감정이 물리적 거리를 초월할 수 있다는 메시지에 감동하죠. 샘과 오다 매는 함께 칼의 비밀을 캐기 시작합니다. 샘은 은행 시스템에 침투하는 칼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오다 매는 그의 지시로 가명을 이용해 칼의 비자금 계좌에 접근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칼의 범죄 자금을 차단하고 몰리를 지키는 것. 은행 장면에서는 오다 매가 가짜 귀부인처럼 연기하며 직원들을 속이고 엉뚱한 유머와 순발력으로 칼의 계좌를 봉쇄하죠. 샘은 그녀에게 정확한 계좌 번호를 불러주며 마침내 거액의 돈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게 만듭니다. 칼은 이를 알게 되고 분노합니다. 그는 몰리를 직접 찾아가 위협하고 샘은 이제 그의 마지막 계획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샘은 이승에 남은 영혼들과의 접촉을 통해 물체를 움직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지하철에 나타난 한 유령은 샘에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감정을 활용해라. 분노, 의지, 감각을 하나로 묶어야 해. 샘은 점점 연습을 거듭하며 물체를 밀고 문을 닫고 심지어 키보드를 두드리는 능력까지 얻습니다. 그는 다시 몰리 곁으로 다가가 타자기를 통해 직접 메시지를 남기죠. 나는 곁에 있어. 몰리는 그 문장을 보며 오열합니다. 이젠 확신합니다. 샘이 진짜 곁에 있다는 걸. 샘은 영혼이지만 몰리와의 사랑, 오다 매와의 팀워크, 그리고 강한 의지로 점점 실체감을 얻어갑니다. 칼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립니다. 계좌에서 사라진 거액의 돈, 샘이 여전히 주변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불안, 그리고 몰리가 점점 샘의 존재를 믿고 가까워지는 모습. 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몰리를 직접 제거하려 합니다. 그는 몰리의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위협을 가하고 샘은 그를 막기 위해 온 힘을 쏟아 물건을 날리고 문을 닫으며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몰리는 놀라고 두려워하지만 그 순간 오다 매가 도착합니다. 샘의 지시를 받아 몰리를 데리고 도망치고 칼과 샘은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샘은 이제 완전히 능력을 익힌 상태. 의지를 집중해 사물들을 움직이고 칼의 앞을 막고 그의 계획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칼은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재앙으로 인해 스스로 행동에 무너지고 맙니다. 떨어지는 유리판, 그 파편이 칼의 몸을 꿰뚫고 그는 그 자리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순간 그림자들이 나타납니다. 칼의 영혼을 끌고 가는 어둠. 샘은 그를 바라보며 말하죠.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칼이 사라진 후 세상은 잠시 조용해집니다. 샘은 이제 자신의 할 일을 모두 마쳤음을 직감합니다. 샘은 몰리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엔 그녀도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비한 빛이 그를 감싸며 몰리는 눈물을 머금고 다가섭니다. 샘, 정말 당신이야? 그래, 나야. 항상 여기 있었어. 널 지켜보고 있었어.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고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그들은 다시 사랑을 나눕니다. 샘은 말합니다. 사랑이란 죽어도 끝나지 않아. 이젠 가야 할 시간이야.
몰리는 흐느끼며 대답합니다. 당신을 사랑해, 샘. 샘은 말없이 미소 짓고 그녀의 눈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뒤 서서히 하얀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 순간 따뜻한 음악이 흐르고 천천히 닫히는 빛의 문. 샘의 뒷모습은 더 이상 이승에 머물지 않습니다. 영화 사랑과 영혼은 단지 로맨스 영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고 있던 감정, 사랑의 본질, 죽음을 마주한 순간의 진심, 그리고 남겨진 자의 상실과 받아들임을 아름답게 담아낸 하나의 감정 교향곡입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사랑, 그것은 공포스러운 소재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영화는 따뜻함과 눈물, 그리고 깊은 위로로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언체인드 멜로디는 단지 배경음악이 아니라 두 사람의 감정이 교차하는 하나의 대사였습니다. 노래의 가사처럼 내 사랑,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너는 몰라. 그 말이 이 영화 전체를 요약하는 셈이죠. 우피 골드버그의 코믹하면서도 깊이 있는 연기, 데미 무어의 절제된 감정 표현, 그리고 패트릭 스웨이지의 진정성 있는 연기. 세 배우가 빚어낸 감정의 하모니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인생 영화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너무 늦게 잃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샘은 말합니다. 사랑이란 죽어도 끝나지 않아. 이 대사는 단순한 낭만이 아닌 인생의 본질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영원히 남을 거라고. 이상으로 영화 사랑과 영혼을 마칩니다. 이분 컷 시네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